안녕하세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손현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기업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센터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바탕으로 애널리스트가 직접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알려주실 종목은 오션 브릿지입니다. 이 종목 2월에 쓰셨던 종목인데 오늘 특별히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오션브릿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션브릿지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공정 소재 부분, 그리고 그 액체류 케미칼 공급 장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 초기부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영위를 해왔고요.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후에는 2017년과 2022년에 각각 제1ENG 그리고 YHGT를 인수하면서 그 기체류 가스 공급 장치 사업과 2차 전지 장비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사는 짧지만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모테는 반도체 소재와 장비 회사인데 제목을 보면은 2차 장비로 반도체 아쉬움을 달랜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션 브릿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공급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반도체 공정 소재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쪽에서 연간 3,4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 전구체라고 불리는 특수 화학 물질에서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 사업이 아닌 장비 쪽은 일반적으로 주요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네. 이 2차 전지 쪽으로 최근에 이제 확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 2차 전지 장비와 동시에 그 기존의 그 CCSS라고 불리던 장비도 그 2차 전지용으로 전해액을 공급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요 장비를 저희가 CESS라고 하는데 요 가운데 요 E가 네. 전해액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런 제품도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수주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반도체 전문가이신 이 위원님이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도 특화된 기업을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건데요. 자, 그럼 전방 산업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두 산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산업 구분해서 한번 현황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이제 계속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 대기업들 실적 추정치 보면은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요 자료 2월 달에 쓸 때는 그때까지는 아직 어떤 시그널은 없었지만 최근에 그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MCP라는 요런 제품이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원래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마이너스 60%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5월에 보면 요 숫자가 요 절대값이 요거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뭔가 바닥을 지나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는구나 정도의 느낌을 저희가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네. 또 디램 현물 가격 보시면 계속 현물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네. 최근에 몇몇 제품들이 이제 그 1일 기준으로 전일 대비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을 멈추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네. 아직은 좀 겨울 느낌이 좀 강한 편이고요. 네. 2차 전지 쪽은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메모리 쪽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비메모리 쪽은 사실 한국이 강자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셀을 만들 수 있는 쪽이 중국하고 한국 기업들 위주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즉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션브릿지가 이쪽 사업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션 브릿지를 분석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보셨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제가 요거 자료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공정 소재 쪽은 계속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상장했을 때 네. 2016년에 제가 이 기업하고 처음 미팅했을 때보다는 그 아이템 숫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3,400억 정도는 네. 이쪽에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전구체라는 건 사실 전구체 하나만 이제 판매를 하면 매출액이 50억, 10억 요렇거든요. 근데 요 전구체 아이템 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 역할을 이 소재 쪽에서 해주는 가운데 네.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투자 포인트는 올해 그 장비 사업 때문에 사실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매출은 크진 네. 않을 것 같지만 네. 2차 전지 쪽에서 이쪽을 많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회사가 SK 하이닉스랑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영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요 2차 전지 셀 회사 중에 SK SK 온? 계열사랑 네. 친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보면 SK 계열사가 아닌 다른 대기업 셀 회사 쪽에서도 네. 수주를 실제 받았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한 2년 전부터 이미 음. 그쪽을 많이 하셔갖고 레퍼런스가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고객사가 좀 한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고객사가 한 곳이 아니라 네. 두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머지 또 다른 고객사에 대해서도 영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M&A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2차 전지 장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온뿐만 아니라 다른 셀 메이커 쪽으로도 이미 수주를 받은 바가 있고 또 다른 메이커 쪽으로도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좀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자료 쓸 당시엔 사실 2022년 매출이 아직 나오지 않은 그쵸. 상황이었어요. 2월이었으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추정치를 썼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연간 매출 1,500억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매출이 실제 한 1,600억 이상 더 잘 나왔어요.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2차 전지 쪽 수주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해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올해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아마 오션브리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사 매출이 전년 매출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 쪽 네. 장비 수주 때문에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어떤 수준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2차 전지 장비사로 좀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밸류에이션 네.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이게 약간 밸류에이션이 하이브리드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반도체 소재 장비 회사로 생각하고 계신 그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쓸 당시에는 사실 PER 밸류에이션이 10배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2차 전지 장비 수주를 통해서 정말 이쪽에서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게 보여진다면은 요 PER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자할 때 유의할 리스크는 있을까요? 이제 장비 사업 매출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자료에도 리스크 몇 개 쓰긴 했지만 분기 매출 추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이 회사가 상장 처음에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상저하고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가 좀 적게 나오고 하반기가 높은 편이었는데 요 2차 전지도 그 반도체 장비랑 좀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고 요 리드 타임이나 매출에 반영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상저하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지만 네. 올해 이제 제 느낌으로는 올해 1분기 매출은 이렇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네. 항상 과거에 보면은 1분기, 2분기가 비수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2분기에는 뭐 비슷하거나 살짝 내려가고 3, 4분기에 매출이 올라가는 네.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간 매출 성장을 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겠지만 분기 매출 패턴을 중요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하반기에 좋아지는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분기 매출이 처음에 IPO 했을 때나 아니면 M&A 한 지금도 네. 상저하고라는 것이 아마 이제 어떤 그 에쿼티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운 반도체를 달래줄 2차 전지 사업이 기대되는 그리고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는 네. 이런 오션 브릿지에 대한 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재윤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려주실 기업은 딥노이드입니다. 위원님이 쓰시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잘 갔습니다. 저희가 5월달 유튜브에서 달미 위원님이 루닛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같은 업종에서 지금 딥노이드도 함께 주가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딥노이드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우선 딥노이드는 그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루닛 같이 의료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8년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의료 AI 기업과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의료 AI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2021년 8월에 이제 기술 등록 상장을 하였고요. 이 회사는 의료 진단부터 판독 보조, 질병 조기 진단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사업 구조가 투 트랙으로 이어집니다. 이 회사는 우선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는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인이 개발을 주도를 하게 해주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툴을 제공을 하고 그 네. 툴을 이용해서 의료인들이 이 AI를 직접 로직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 개발한 이제 딥 AI를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수익과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툴이 그 딥파이 그리고 딥스토어는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딥파이, 딥스토어 이런 쪽까지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핫한 이 AI 진단 시장의 개화에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AI 의료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네.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딥노이드가 지금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AI 영상 판독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영상의학 전문의가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뭐 MR을 찍는다든지 해서 이제 받아온 영상을 이 영상에서 어느 부분이 질병이 있고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딥노이드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영상의학 전문의가 하루에 판독하는 영상 건수가 1인당 지금 224건에 육박을 합니다. 하루에 224건을 판독을 한다 그러면은 뭐 눈도 아프고 좀 피곤하시겠죠. 네. 네. 그리고 좀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의료인에게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AI 영상 판독 솔루션은 굉장히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도구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게 총 17개에 대한 질환별 제품 라인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좀 굉장히 좀 많은 제품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7개 질환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뇌혈관 질환부터 뭐 골절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요 질환을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딥노이드가 또 다른 AI도 진단 기업들과 다른 점이 의료뿐만 아니라 이 산업용 시장에도 진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딥노이드가 최근 이제 매출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네. 산업용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개발 툴을 의료진에게 좀 판매를 하는 또 네. 그리고 라이센스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딥파이 개발 툴은 AI가 영상과 이미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로직에 맞춰 판독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의료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에 대해서도 이 로직을 짠 다음에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제 산업용 쪽으로 눈을 좀 돌렸고요. 네. 그래서 2019년 한국공항공사랑
제휴를 해서 같이 개발을 했고요. 2020년부터 국내 5개 공항 보안 검색대에 AI 자동 판독 시스템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내반이 위해 물품이라든지 뭐 폭발물이라든지 반입 금지 물품들을 AI가 자동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행정안전부 데이터 센터랑 기업용 보안용 AI 판독 시스템 공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좀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실 때 소지품 검사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자동으로 AI로 자동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공급에 성공을 했고, 또한 그 딥팩토리 솔루션도 지금 공급을 성공을 했고, 지금 다른 산업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사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제품을 이제 제조를 할 때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결함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은 뭐 여기 제품이 이제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이런 네. 것들을 AI로 판별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 눈이 할 수 있는 거를 AI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회사가 산업용으로도 개발을 하고 공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LG화학의 시약병 품질 검사용 AI 비전 품질 검사기를 공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회사 이름을 적진 못했지만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사 뭐 둘 중 하나겠죠. 얘도 AI 솔루션을 공급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비전 검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활용 범위가 넓어요. 네. 일단 스마트 팩토리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스마트 물류에도 좀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차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의료 AI에서 산업용 AI까지 좀 아우르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진단 기업들이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만 이제 실적에 있어서 어떻게 적자를 계속 줄여 나갈 것인지 이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실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실적 부분이 사실 뭐 주가랑 크게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이 회사의 이제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는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다른 AI 관련 의료 업체들도 뭐 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도 적자가 사실 큽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32억 원인데 영업 적자 62억 원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당분간은 적자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만 이 회사가 지금 의료용뿐만 아니라 좀 산업용 부분으로 매출을 좀 다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대략 한 매출액 7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올해까지는 적자를 뭐 달성할 것 같습니다만 꽤 많은 부분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비용 구조를 감안했을 때 BEP가 대략 한 100억 원 정도 매출이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은 뭐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로 네. 보고 있습니다. 외형은 늘고 있고 빠르게 또 적자도 축소되고 있다. 자, 그럼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리스크 요인은 그 AI 진단 솔루션 보험 수가 적용 유무가 우선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AI 의료기기 시장에 국내 건강보험 수가 진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이유가 AI 의료기기가 보험수가 적용이 되려면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조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네. 뭐 자체적 임상적 가치 입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통과가 일단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주수단으로 좀 사용되기는 아직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질병을 판단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진의 몫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조한 역할을 좀 당분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료산업이 또 워낙 보수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료진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정부가 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뭐 제가 앞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아무리 그 좀 미래가 밝은 뭐 우리 AI 성장성이 업체든 네, 있어도. 뭐 바이오든 어쨌든 이익이 나는 거를 저희가 상상을 하면서 사실 주가는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회사에 대한 좀 의문점을 좀 펴줄 수 있다, 리스크는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P 매출액이 100억 원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매출이 늘면은
당연히 이제 인력 보충도 해야 될 거고, 좀 R&D 비용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 BEP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기 때문에 BEP 시점이 좀 늦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딥노이드에 대한 분석 김재윤 애널리스트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